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이 맞습니다. 김인섭의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들어준 겁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번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죠. 그거를 구속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되시네요.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라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검찰이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한 이유, 저희가 준비한 이유입니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에 검찰이 오늘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본래 소명이 됐다고 판단이 나왔던 위증교 사건이 아니라 일단 먼저 백현동 의혹을 재판에 넘긴 셈입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3대 의혹이라 불릴 만한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의 시각,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허위증언 의혹으로 보이는 위증교사 의혹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백현동 의혹부터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네. 좀 보셨어요? 제가 일단 좀 알아보니까요. 이 검찰이 이제 원래 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사안을 놓고 보면 전부 다 이게 성격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이거를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당시 아마 이제 이 영장에 대한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섞어놓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검찰이 기소 여부는 이제 전부 다 따로따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전체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이제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백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동 사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대장동과 백현동은 사건이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좀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넘기는 것이고. 예.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허위 증언 같은 경우에 이제 위증교사 의혹이죠?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증거가 명백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따로 보강서를 해서 이거는 따로 재판부에 넘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쌍방울 사건도 따로 넘길 것 같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의 두 개 사건을 합쳐버리면 단순한 사건과 복잡한 사건을 넘겨버리면 단순한 사건은 결론이 났는데 복잡한 사건 때문에 결론이 안 나고 끝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길고 길어질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길어질 거예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증교사 사건은 따로 기소를 해서 그 부분은 빨리 결론을 내려주고 쌍방울 사건은 복잡하고 많은 사안이 있으니까 그건 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개 기소가 되어 있는데 결과가 굉장히 늘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사건도 지금 보면 1년 이상 지금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검찰이 전체 사건을 다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사안별로 따르게 일단 기소하는 걸로 그렇게 나눠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나눠서 분리기소를 했고요. 화면을 보시는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에 백현동 의혹부터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허위 증언 의혹은 소명이 됐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혐의 소명이 됐다고 판단하는 위증교사 이 부분 유창훈 판사도 장해찬 최고위원님 저도 검찰 내부를 좀 따로 취재를 해보니까 위증교사 혐의가 백현동보다 자신이 없어서 먼저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게 아니라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이 생각하는 워낙 자신만만한 좀 의혹, 혐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언제 영장은 아니고 이제 불기소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그 부분이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그 부분은 결론이 빨리 날 수 있다. 검찰도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일각에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이 유창훈 판사의 결정문에서도 혐의 소명 인정을 받았는데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대북 송금 쌍방울 사건과 묶어서 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최근 이제 법조 취재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불구속 분리 기소 방향으로 확실히 이 가르마를 타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한 증거나 녹취록 등등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불구속 기소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하. 다만 쌍방울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유창훈 판사의 결정문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만큼 이걸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서 보완 수사를 생각보다 좀 오래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 등을 맞춰야 하는 시간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나름대로 자신 있는 또 백현동 기소를 먼저 해서 이건 앞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이나 위례와 좀 비슷한 유형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뭐 닮은 꼴 의혹이란 표현이 많죠. 뭐 병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 이 부분을 하나 큰 줄기로 처리를 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을 수원지검 형사 6부로 다시 보낼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결정을 마친 후에 가장 자신 있는 위증교사 카드를 또 기소하게 되고 이게 재판 결과 빨리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피선거권 박탈도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유창훈 판사 혹은 재판부도 그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위증교사 의혹은 뭐 녹취록까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증교사 의혹을 이번 백현동 의혹 이후에라도 곧바로 재판에 넘기면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더라도 이 재판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집행유예 이상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 이거 오타인데요. 죄송합니다. 의원직 상실까지 가능성이 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순서대로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 한번 그것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김민섭이라는 사람이 실세로서 공무원의 각종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 사람 그걸로 구속됐어요. 의원님, 그분 그걸로 인해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요. 지금도 구속됐었죠. 판결 확정됐죠? 지금 그렇게 브로커 한 혐의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성남시에서 허가방으로 활동한 거 맞죠? 판결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확정돼 있잖아요. 뭐 백현동 의혹은 잘 아시다시피 뭐 대장동 의혹과 닮은 꼴이라는 법조계 대체적인 시각이고 실제로 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임. 대략 그 부분이 200억 상당이다라고 검찰이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백현동 혐의와 대장동 의혹이 거의 좀 흡사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병합이 되면 근데 좀 예상컨대 이 재판은 꽤 오래 뭐 2년, 3년 걸릴 가능성도 있네요. 좀 증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병합이 돼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증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부를 거예요. 양측이 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병합이 되게 되면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 3심까지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저는 이제 검찰의 주장은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고 하지만 저는 거긴 동의하지 않고요. 백현동만 해도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4단계로 승인해 준 게 사실은 식품연구원이 그 자리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가서 부지도 사고 건물도 지어야 됐어요. 그리고 판매하면서 백현동을 판매하면 식품연구원이 그것까지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이 압박이 됐고 국토부에서 공무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측이 주장하는 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게 뭐 배임 혐의가 다 형성된다고 보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성남시나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동시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 관련한 재판이 결과가 10월에 나올 텐데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몰라요. 저는 거기도 상당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결과나 정진상 관련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혜택을 주고 뭔가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증명이 안 되면 또 다른 어떤 벽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검찰의 논리는 배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많은 만큼 시간도 그만큼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뭐 그런 취재 얘기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많이 나오고 한동훈 장관도 이재명 대표 구속 시키려면 그 정도 자신감은 없었겠느냐라는 취재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큰 재판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대장동 200건,
성남FC 400여 건 재판 기록이 이렇게 많아서 글쎄요 아마 선고까지 꽤 많은 시간 백현동, 대장동 재판이 병합이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여선호 행정관님. 일단 또 다른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셈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당대표로서 당무는 제대로 좀 할 수 있는지. 한 주에 서너 차례나 법정 출석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 소속으로서 일단 글쎄요 이제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총선이랑 같이 연관돼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제 그 어제 있었던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그 여권이 민주당 올인, 그러니까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 올인에 기댄 선거를 함으로써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패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여전히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켜서 계속 이제 총선에서도 이재명을 심판해야 된다. 약간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국민의힘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검찰이 약간 조금 한가해 보일 것 같아요. 이번에 아까 그 백현동 그 기소 먼저 한 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지금 재판에서 져서 결국에는 강서구 보궐선거가 그 이재명 기각으로 이제 영향을 이제 받았을 거라고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재판에 졌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정도죠. 그렇죠? 예. 네. 그거 이제 기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지금 확실한 뭐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먼저 해버리지 그냥 이거는 오히려 뭐 여유 있어서 다른 데다가 다시 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병합해서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한가한 소리 아닌가. 그리고 또 실제로 약간 무능한 검찰 왜 이렇게 옵션이 많아졌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국민의힘 소속의 장해찬 최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선 행정관 말 맞따라 검찰의 저런 행동이 저런 먼저 처리하는 불기소 처리하는 이제 불구속 기소하는 게 한가해 보이세요? 글쎄요. 저는 검찰이 이 영장 기각 판결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정해진 절차대로 뚜벅뚜벅 과정을 걸어가고 있고요. 거기서 뭐 영장 기각이나 이런 것들이 민심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기관이라면 이 정치적인 여파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해진 원칙과 절차대로 수사, 기소, 공판 유지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여당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뭘 어떻게 해라, 수사를 저렇게 해라, 기소를 뭐 해라 하라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수사 개입일 수 있어서요. 저희는 그냥 이 사법기관의 원칙이 있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어떤 결론이 나는지에 대해서만 주시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는 재판만 이제 3건이 됐고 그래서 뭐 비명계에서는 이제 당대표의 재판 리스크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늘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백현동 의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도대체 몇 번 있었냐 이걸로 또 공방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다. 검찰 스토킹이라는 주장까지 펴니다. 맞습니까? 저렇게 저 숫자라면 매일 했었어야 되는데 매일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어떤 범위를 어떻게 보실지에 따라서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 376회는 물리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말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370번이 넘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압수수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까라고 이야기는 신문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정말 참 기가 막혔는데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이 자료 요청권이 있습니다.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에 요청해서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검찰이 구체적인 밝혔습니다. 어떤 사건의 몇 회, 어떤 사건이 몇 회 밝혔어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이재명 대표 법카 관련돼서 그 사용했던 사용처가 다 있습니다. 뭐 샌드위치집, 무슨 집, 뭐 초밥집 등등 있어요. 거기에 다 이제 거래 관계를 전부 다 협조를 받았어요. 그걸 다 압수수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 민주당에도 법조 출신들 또 이 판사 출신들 다 계실 텐데 그걸 압수수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저는 최기상 의원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본인이 그러면 판사 출신일 때 이런 걸 다 압수수색의 영장에 포함시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돼서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많은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요 가장 압수수색의 특혜를 받았다. 왜냐? 보통 저 정도 피고인이면요 집 몇 번 압수수색합니다. 휴대폰 다 압수수색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휴대전화 압수수색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집 압수수색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것만큼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 정도의 지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자기의 휴대전화 그리고 이 집이 압수수색당했다. 저는 오히려 검찰이 직무유기했다고 봅니다. 왜냐? 결정적 증거가 휴대전화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집에 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대한 피의자면서 왜 집과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안 했죠? 오히려 저는 검찰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현정 의원님 말씀 뭐 중대한 범죄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좀 다퉈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다만 그 유창훈 판사 영장 기각사에 보면 야당 대표로서의 지위와 그렇기 때문에 좀 방어권, 뭐 구속을 꼭 시켜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까지 연동한다면 이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특혜를 준 검찰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 야당 대표는 집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야당 대표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똑같이 해야죠.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장할 부분이 있다. 지금 야당에서 뭐 압수수색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건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집과 휴대전화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일하게 안 한 사람 바로 이재명 대표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죠.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검찰은 아니다. 300번 넘는 압수수색이 아니다. 10분의 1 수준밖에 안 했다라는 얘기까지 때문에 설전이 있었는데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도 한동훈 장관 말을 통해서 저런 표현이 나왔습니다.